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매 대행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구매 대행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적지 않게 돈을 써왔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배움에 투자한 게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네, 할부로 결제해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배워왔던 입장으로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제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은가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사기 보고서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업 관련된 사기에 많이 휘말리는지, 저도 이전에 딸깍하면 돈이 벌리는 게 있긴 하는구나,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면서 느낀 게 쉽게 되는 건 정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번 제가 느낀 것들만 솔직하게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더 배워서 돈을 벌고 싶다든지 이런 강의 결제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현명하게 결제하실 수 있게 그런 조언도 드리면서 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료를 어떻게 써야 현명할까? 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쓰게 됐는지랑 그렇게 쓰고 아쉬웠던 점은 뭔지, 그럼에도 후회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감히 조언을 한 3가지 정도 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아까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가 배운다는 거에 거리낌 없이 돈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큰 돈이 돼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면서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부족함을 더 느껴서 더 배우고, 첫 시작은 구매 대행이었어요. 한때 엄청 유행해서 돈 빨리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제를 하게 됐죠. 그때 강의료가 56만 원 정도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시작해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이냐면 구매 대행은 일단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요. 뭐가 잘 팔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해외 사이트에서 적당한 물건을 찾아요. 그걸 아이템 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미 경쟁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미 그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괜찮은 상품을 또 소싱을 해요.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또 찾아요. 만약에 진짜 찾았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중국 공장이랑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막 번역기 돌리고 몇 개 주문할 거냐 이러면서 흥정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나도 돈이 없는데 하나만 먼저 들여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주문해서 들여오는데 배송 대행지라는 걸 찾아야 돼요. 배대지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런 걸 들여올 수가 있네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그것도 어떤 업종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배송대행지에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물건을 배송대행지로 보내요. 어렵게 아이템 소싱을 하고 결제를 해가지고 어렵게 배송대행지로 불러서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어렵게 이제 들여와요. 상품을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는데 쿠팡에 올리실 거면 이제 키워드 잡고 썸네일 잡고 상세 페이지 잡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거든요. 모든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하는데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쿠팡이랑 네이버가 수수료를 다 가져가요. 우리가 들여오는 값이랑 또 배송대행지 비용이랑 올리는 수고까지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어. 어떻게 팔고 있지? 그럼 내 수고를 줄여도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어떻게 팔지?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수요가 많은 제품을 골라오면 누군가 이미 그걸 선점해 있고 이래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 그 하나하나가 되게 고생이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그 프로세스 중에 딱 일부분이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려면 결국엔 이 디자인이고 글쓰기 능력이겠다, 설득하는 구조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저는 구매 대행을 사실 접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남은 거는 글쓰기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그때 한때 설득하는 구조 글쓰기.
한 달에 7권씩 빌려와서 다 읽고 글쓰기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도 점점 배우게 됐었고요. 그렇게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하다가 전자책을 하나 써보고 싶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구매 대행도 강의 들었고, 디자인도 강의 들었고, 글쓰기 강의도 들었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그 배움의 늪에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 하려고 보니까 부족함을 계속 느껴서 그런지 이거 부족해 이러면서 이거 배워 하면서 돈을 계속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목적도 없이. 어느 순간 그게 배움의 중독이었던 거죠. 뭔가 어떠한 성과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채우고만 싶어하는 만족감에만 돈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성장 중독이랄까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순간에 만족감을 느껴서 어떠한 결과는 보지 않고 그 과정만 즐기고 마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는 과정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성과가 없는 배움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저도 물론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그렇게 배움에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좋겠고 제 친구들이 뭐라도 뭔가 도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저처럼 배움에만 중독되진 않았으면 해요. 과정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물론 저도 그 말을 동의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사회가 알아주진 않잖아요. 너무 비관적인가? 대신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 가족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계속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맡겨도 잘 해낼 거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게 글쓰기를 배워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는 서평단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써보고 그걸로 사업도 한번 지식 창업도 해보고 거창하긴 한데 컨설팅 몇 번 해봤어요. 그런 경험으로 성장하기도 했고요. 디자인의 D자도 모르던 제가 디자인의 부족함을 느껴서 학원에 다니면서 디자인을 배우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많이 땄어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까지 한 번에 따게 됐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자격증도. 자,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결제한 강의는 로고 디자인 강의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강의를 결제하진 않았어요. 이제 국비 지원 그런 거 빼고. 그 로고 디자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할 분야를 정해놓고 기술을 채워넣는 거지. 기술을 배우고 이거를 해볼까? 라는 막연함? 그거를 가지고 기술을 배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의 강의를 결제해서 이거 배우고 그거 해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네? 봤으면 직접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결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해봤는데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 결제보다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거예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싫어하는 일이 뭐고 내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 일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해서 나한테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돈이 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도 갑자기 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일도.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히 해보겠습니다. 돈만 보고 시작하면 돈이 안 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꾸준히 하면 뭐든지 되겠죠. 약간 질질 끌듯이 하느냐, 몰입감 있게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붙잡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돈만 보고 시작했다가 돈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강의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모든 일엔 처음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견디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돈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어야지만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본인이 알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까지 하면 완전 럭키고요.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진 못해. 인정 못 받고 돈 없어도 돼. 행복하니까. 이러면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고 잘하는데 만약 싫어하는 일이야. 돈은 많이 받고 금융치료를 받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껴. 그러면 잘하는 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도 누군가한테 자꾸 정답을 요구해왔었고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그냥 정말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강의비 얘기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족하게 살든 잘하는 일을 하면서 금융치료 받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든 뭐 어쨌든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이걸 배워서 뭘 할지, 왜 하고 싶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배울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쓸모없는 배움은 없지만 효율적인 배움은 있습니다. 모든 배움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하고 싶은 부업 강의 이런 거 다 결제할까봐 걱정되는데 내가 관심도 없던 일에 돈 된다고 배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돈만 쫓은 배움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거나 비용 대비 정말 작은 경험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 점을 말해보자고 제가 목차로 적어보긴 했는데 앞에 다 말한 것 같긴 한데 이미 돈 다 쓰고 나서 합리화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화를 너무 잘해서 내가 돈을 막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후회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제가 정말 인생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얻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2만 원 받는 기쁨보다 10,000원 잃는 그 슬픔이 너무 큰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2천만 원을 잃었다라고 평가해버리면 저한테 너무 큰 아픔이 되니까 누가 댓글로 2천만 원 버렸네 라는 관심도 사실 저한테는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마음 아프겠죠. 돈을 많이 써보고 느낀 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뭘 시작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 도전 정신은 더 생긴 것 같아요. 많이 배워놨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유튜브도 사실 제가 편집을 배워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편집 잘하진 않아요. 이제 편집을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면 이 벽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뭐 더 도전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후회되지 않는 점이 이제 도전적인 사람이 된다 이건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말만 할 줄 알아서 말 좀 그만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이제 조언 3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강의다 뭐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무료 특강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뭐 알려주는 건 없고 결국에 내가 이만큼 잘해봤다 나 누구 이렇게 키워봤다 하면서 강의 유도하는 게 진짜 많아졌어요. 물론 알려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참 그렇게 뭐 나 잘난 사람이다 라고 홍보하고 3,400 부르는 곳도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정말 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시간에 불러 모았으면 엄청난 가치는 아니더라도 시간 비용에 대한 가치는 제공을 해주고 나서 홍보를 하지 약간 홍보를 위한 자리로 마련해 놓은 게 특강이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그 취지가 안 좋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무료 특강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여러분이 봐주는 거, 그 시청해주는 것 또한도 결국엔 여러분의 성장에 들어가는 것보단 그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게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 없이 듣는 무료 특강들 있잖아요. 내가 관심도 없던 분야였는데 무료 특강 한대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냥 혼자 직접 해보세요. 용량이 없어서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자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알려준다. 이 기회가 한 번뿐인 것 같다. 이러면 아니요. 걱정되시죠? 예를 들어서 쇼폼 대행, 상세 페이지 만들기, 웹페이지 제작하기,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 뭐 유튜브에 직접 찾아보면 알려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돈 쓰지 말고 일단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재밌나? 내가 더 한번 해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만 보세요. 사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엄청난 치트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 강의만 들으면 쩌자작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결국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당연하게 정말 많은데 무료 특강에서는 그거를 강의에서 다 해준다라는 비율을 더 높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더 하고 싶은데 뭔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정말 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한다? 또 안 한다고 한다? 아니요.
또 합니다. 수강생 키워서 성공한 강사라면 왜 그걸 그만두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하겠어요. 다음 기수 모집한다고 또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정말 시너지가 날 거예요. 제가 로고 디자인 하면서 만난 동기 중에 무료 특강 듣고 혼자 해보다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다시 신청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일 성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1기라고 모집했는데 다시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2기 모집 이런 거. 사라진 거죠. 잘 되는 분은 어쨌든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기수 또 모집하시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정말 저걸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구나. 이걸 봤을 때 믿음이 간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든 교육사업 계속 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혼자 해보시고 정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 찾아가시면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직접 해봐야지 압니다. 해보지도 않고 돈만 쓰면 그냥 날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중에 간다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완벽한 것보다 완수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배제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요.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없고요. 완수할 수 있는 일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싫어하는 일이 크지 않은지,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게 정말 치명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 배움을 시작한 건데 금융치료도 안 돼.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면 절대 지속 못하죠. 만족감도 못 느낄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좀 야매로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의 플랫폼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강의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명 강의 플랫폼들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명 강의 플랫폼에서 무료 특강을 하고 처음 보는 강사인데 300, 400을 불러요. 근데 자청님 무료 특강을 들었는데 정보를 진짜 줘요. 쓸만한 정보를 줘서 무료 특강 기회되면 또 열면 한번 꼭 들어보세요. 강의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안 샀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자청님 같은 분도 무료 특강 후에 판매하는 결제가 10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그분보다 인지도도 없고 성과도 없는 분이 300, 400을 불러요.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지식에 값을 매길 순 없다라고 하지만 너무 세지 않나요? 저는 너무 센 것 같아요. 월급 이상이잖아요. 근데 본인 사이트에서 본인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이면 그 값이 좀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수료가 좀 높나 봐요. 제가 그쪽 환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플랫폼이 있는 강사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꽤 센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가격이 이 정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강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배워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쓰고 이제 개인의 성장에만 이제 만족을 하면 사실 아쉽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것도 정말 큰 배움이고 가치이기는 한데요. 한두 푼 쓰는 강의가 아니라면 그 배움으로 강의비 회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은 저처럼 막 배워볼래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뭔가 현명하게, 저보단 조금 더 현명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조언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돈 쓰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자. 두 번째, 필요하다면 그 강의가 그 가치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좀 생각해보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시작하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갑 잘 지키시고 저보다도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천만 원 쓸 거 1,000만 원만 써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돈으로 투자할걸.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참 말이 많네요. 또 편집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